황혼의 약속, 늦은 봄의 햇살이 유리창을 부드럽게 비춘다. 이정숙은 작은 원목 탁자에 앉아 식어가는 차를 바라보고 있었다. 차향은 달콤했지만 마음은 왠지 쓸쓸하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해. 그동안 그녀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고 혼자 아침을 맞이했다. 처음엔 모든 게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혼자라는 것이 하나의 습관처럼 굳어졌다. 외로움의 연속이었다. 창밖으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면 가슴 한구석이 시렸다. 당신이 있었다면 혼잣말을 내뱉으며 정숙은 찻잔을 감쌌다. 손끝의 온기가 이내 사라지듯 외로움도 잠시뿐이었다. 그녀는 복지센터에서 노인 대상 미술교실을 다니고 있었다. 어느 날 사회복지사가 가볍게 물었다. 이정숙 어르신, 요즘은 황혼 재혼도 많아요. 좋은 분 만나면 인생이 좀 더 즐겁지 않을까요?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TV를 끄고 휴대폰을 켰다. 검색창에 시니어 결혼 정보라고 입력하자 수많은 광고가 떴다. 그중 황혼의 인연이라는 사이트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인연이라니. 그 말이 어쩐지 따뜻하게 느껴졌다. 등록 후 며칠 지나지 않아 한 남자가 메시지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박상호라고 합니다. 글을 읽고 마음이 참 편해졌습니다. 그의 사진 속에는 회색 정장을 입은 중후한 남자가 있었다. 짙은 눈썹 아래로 부드러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처음 통화를 한 날 그의 목소리는 의외로 젊고 온화했다. 선생님이 교사셨다면서요? 아이들한테 좋은 기억을 남기셨겠어요. 그의 말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다. 정숙은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존중받는 느낌을 받았다. 며칠 후 그들은 근처 찻집에서 만났다. 그는 검은 셔츠 위에 베이지 재킷을 걸치고 있었다. 실물로 보니 더 젊어 보이시네요. 그 말에 정숙은 얼굴이 붉어졌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났다. 그는 다정했다. 장 보러 가자고 먼저 제안했고 손수 만든 반찬을 건네기도 했다.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의 말 한마디가 마음의 빈자리를 메워주는 듯했다. 시간이 지나며 그들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일상 속으로 들어왔다. 그가 오지 않는 날엔 집이 더 조용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설렘이 섞인 기대가 생겼다. 정숙은 점점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달소라는 그 남자를 못마땅해 했다. 엄마, 너무 빨라요. 요즘 그런 사기 결혼 많다잖아요. 소라야, 사람은 다 똑같지 않아. 그 사람은 진심이야. 정숙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 말엔 외로움을 들키지 않으려는 체념이 섞여 있었다. 어느 날 상호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사업을 하나 정리 중인데 서류상 잠깐 이름을 빌려야 해요. 신용이 깨끗한 분 명의가 필요해서요. 물론 잠깐만이에요. 정숙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는 손을 잡으며 덧붙였다. 이제 곧 가족이잖아요. 그녀는 그 손의 온기를 믿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적힌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잠이 잘 왔다. 이제 나도 다시 누군가의 아내가 되는구나. 결혼식은 작은 교회에서 조용히 열렸다. 꽃길을 걸으며 그녀는 새하얀 난곳 향기를 들이마셨다. 사진 속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연인 같았다. 그날 정숙은 행복했다. 그의 손이 따뜻했고 세상이 다시 시작되는 듯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결혼 후 며칠 지나자 그는 출장이 있다며 집을 비웠다. 이틀, 나흘, 일주일. 전화는 받지 않았고 문자는 단답이었다. 일이 좀 꼬였어요. 정리되면 곧 돌아갈게요.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이정숙 고객님, 신규 대출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정숙은 멍해졌다. 대출이라니? 서류를 확인하자 보증인 이름에 박상호가 적혀 있었다. 그의 주소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 순간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지금까지의 기억이 거짓말처럼 무너졌다. 결혼식, 편지, 그의 미소, 모두 잘 짜인 함정이었다. 경찰서에서 조서를 쓰던 정숙은 눈물을 흘렸다. 사람을 믿은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담당 형사는 말없기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자신이 바보 같았다. 그러나 사랑을 믿은 죄라면 세상에 죄 아닌 사람이 있을까? 그 후의 시간은 지독히 느렸다. 집은 담보로 넘어갔고 남편의 유산도 사라졌다. 이웃들의 시선은 차가웠다. 정숙은 며칠 동안 내내 커튼을 닫고 지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센터 직원이 찾아왔다. 이정숙 어르신, 다른 피해자분들도 계세요. 함께 모여 이야기 나눠보실래요? 그는 처음엔 거절했다. 하지만 결국 승낙했다. 그곳엔 자신처럼 속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누군가는 잃은 데에 전 재산을 잃었고 누군가는 자식 몰래 결혼했다가 집을 잃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숙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외로움은 죄가 아니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건 범죄라는 걸. 시간이 지나며 그녀는 다시 일어섰다.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누군가 눈물을 흘리며 찾아오면 말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사람을 잘못 믿고 속았으니 교훈으로 삼고 떨쳐버립시다. 어느 날 다큐멘터리 제작진이 찾아왔다. 선생님 이야기를 방송에 담고 싶습니다. 경각심을 주고 싶어요. 정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요. 카메라 앞에서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다. 저는 사랑을 믿었어요. 하지만 이성적이고 신중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요. 전 여전히 사람을 미워하진 않아요. 촬영이 끝나고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다. 햇살이 거실로 스며들었다. 눈부셨지만 따뜻했다.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다. 정숙은 천천히 속삭였다. 괜찮아. 아직 내 봄은 끝나지 않았어. 그녀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창밖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멀리서 종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마치 다시 시작되는 인생의 신호처럼